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늘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지개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아는 무지개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무지개인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늘을 보다 보면은 태양을 주위로 둥그렇게 생기는 무지개가 볼 때도 있고, 혹은 태양 앞쪽으로 길게 생기는 무지개, 아니면은 아주 드물지만 태양 앞쪽에 생기는 마치 사람이 웃는 것처럼 생긴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이러한 다양한 무지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되게 과학 현상이랑 연결 지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밌게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다 보면은 다양한 무지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지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치형의 형태로 된 무지개가 있고, 혹은 태양을 둥글게 감싸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지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지개는 되게 과학 현상의 아주 기본적인 현상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는 무지개는 아치형 형태, 혹은 지상에서도 이렇게 아치형 형태로 되어 있는 무지개입니다. 그럼 무지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지개가 생긴 이유는 바로 빛의 굴절입니다. 태양빛이 물방울과 만나면은 빛이 물방울 안에서 굴절하게 되는데, 세 번 굴절되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는 거는 바로 일반적인 아치형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2차 무지개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지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또 다른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로 2차 무지개라는 것인데, 2차 무지개는 1차 무지개와는 달리 빛이 4번 굴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굴절되면서 1차 무지개와는 정반대로 색깔이 원래는 빨간 옷 좀 파란 보이는데 반대로 되어 있는 무지개가 바로 2차 무지개이고, 또한 굴절이 많이 되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2차 무지개입니다. 2차 무지개 각도는 51도이고 1차 무지개는 빨간색은 42도, 파란색은 40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빛이 마치 프리즘이랑 만난 것처럼 빨간 옷 좀 파란 보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2차 무지개라는 것은 그 쌍무지개에 있는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무지개입니다. 빛이 4번 굴절되면서 상대적으로 한 번 더 많이 굴절되기 때문에 빛이 감소됨에 따라 우리 눈에는 2차 무지개는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을 등지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방울에 의한 빛의 굴절이 태양 쪽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관측자가 태양을 등지고 서 있어야만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햇무리와 달무리입니다. 영어로 헤일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햇무리와 달무리는 바로 태양이 있으면은 둥그렇게 원형으로 생긴 무지개가 바로 햇무리와 달무리인 것입니다. 햇무리와 달무리가 생기는 원리는 바로 얼음 결정입니다. 무지개는 물 때문에 생긴 건데, 햇무리와 달무리는 바로 얼음 결정인데요, 얼음 결정은 육각기동 모양이기 때문에 빛이 22도 각도로 반사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생기는 무지개가 바로 햇무리인 것이고, 또한 햇무리도 2차 무지개처럼 2차 햇무리가 있는데요, 그 햇무리는 바로 조금 더 큰 각도인 46도 각도로 얼음 결정이 반사되면서 1차 햇무리 그 주위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햇무리 자체가 원래 워낙 희미하기 때문에 2차 햇무리를 보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네, 제가 햇무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햇무리가 생기는 구름은 건축운으로 고도가 매우 높은 상층운입니다. 상층운은 고도가 매우 높은 곳에 생기기 때문에 해당 고도는 기온이 매우 낮은데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건축운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얼음 결정은 육각기둥 모양 때문에 햇빛이 22도 각도로 반사되면서 태양을 주위로 둥그렇게 생기는 무지개가 바로 햇무리인 것입니다. 햇무리가 생기는 구름은 건충이라고 했는데, 건충은 온난 전선의 접근을 암시하기 때문에 햇무리가 뜨게 되면은 3일 안에 비가 올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현상은 바로 환일현상, 혹은 무리해라고 하는 썬독입니다. 썬독이라는 것은 햇무리가 생겼을 때 그 양 옆으로 조금 더 밝게 보이는 무지개빛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세계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늘에 갑자기 무지개빛이 보이는 것이 바로 썬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썬독 현상이 생기는 이유 역시 빙정인데요, 빙정이 햇빛을 22도 각도로 굴절시키고, 이거는 좀 다른 거는 바로 빙정이 대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태양빛이 수평으로 반사됨에 따라 마치 태양 양옆으로 두 개의 태양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썬독 현상입니다. 태양이 지평선이랑 가까울 때 주로 생기는 것입니다. 네, 저는 현재 부산 남포동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저 무지개빛이 바로 썬독입니다. 즉, 썬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옆에 보이는 마치 또 다른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지개빛인데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저거를 환일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썬독 현상이 생기는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얼음 결정이 대기 쪽에 수평으로 누인 상태에서 태양이 지평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 지평선으로부터 비춰지고 있는 태양이 얼음 결정 그 위로 지나감에 따라 햇무리와 마찬가지로 22도 각도로 굴절됩니다. 즉, 햇무리도 22도인데 저거 역시 22도 각도로 굴절되면서 빛이 서로 중첩됨에 따라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썬독 현상은 햇무리의 무지개빛이 훨씬 더 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저것도 22도 각도로 반사면 굴절됨에 따라 햇무리와 겹쳐지면서
그 빛 자체가 햇물이 양옆으로 더 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썬독 혹은 환현상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 현상은 이번에는 무지개가 아니라 좀 다르게 생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라 하는 것은 무지개가 아니라 이제 구름이랑 만나면서 태양 빛이 여기 있으면은 구름이 아름답게 빛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신화 속에서 나왔던 오색빛 연못이랑 좀 많이 닮았습니다. 굉장히 모관적입니다. 코로나가 생기는 원리는 빛의 회절입니다. 즉 건조군이나 고저군 등에서 물이나 얼음 방울에 의해서 빛이 회절하면서 구름 자체가 아름답게 물드는 것입니다. 체온 현상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체온 현상은 이따 나오겠지만 햇빛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지개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현상은 조금 더 큰 규모의 구름에서 과합 현상이 구름 거의 전체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코로나 현상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코로나 현상은 앞서 설명드린 무지개나 해무리와는 달리 빛의 굴절이 아니라 빛의 회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의 굴절은 빛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빛의 회절은 빛이 장면별과 만나면서 빛이 뒤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코로나가 생기는 구름은 상층운인데요. 상층에는 이제 빙정이기 때문에 빛이 빙정 사이로 들어가면서 그 사이로 이제 회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의 굴절이나 반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코로나는 얼음 빙정 사이로 빛이 들어감에 따라 회절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무지개나 햇무리와는 달리 약간 좀 특이한 환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각각 빛 모두 다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회절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보는 코로나 현상은 마치 특이한 원형 형태가 등압선처럼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는 브로켄입니다. 브로켄 현상은 산 위에서 마치 신이 강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비행기 위에서 비행기 그림자가 구름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바로 이제 브로켄 혹은 그림자 광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로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산 위에서 구름이 꼈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림자 광륜은 빛이 물방울에 의해서 굴절되고 나서 후방산란이 될 때 후방산란되면서 구름에서 이제 아름다운 빛까지 일어나는데 이때 대상물이 햇빛에 등지고 있을 때 그림자가 비춰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후방산란과 그림자가 동시에 투영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브로켄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쉽게 말하자면은 물방울의 후방산란 그 다음에 대상물의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비춰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네, 브로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름이 그 물방울로 구성되어 있는데 햇빛이 물방울에 의해서 굴절되면서 후방산란됨에 따라 구름에서 이제 코로나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뭐 비행기나 사람 등과 같은 관측자가 햇빛에 의해서 정차형되면서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후방산란에 의한 코로나 부프와 그림자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브로켄이고 굳이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 위에 구름이 걸린 상태에서 뒤에 햇빛이 있는데 그때 사람 앞에 생기는 그림자가 브로켄입니다. 그래서 브로켄 현상은 비행기와 높은 산 이 두 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인데요. 바로 방명입니다. 방명이라는 것은 곧 일출이나 일몰절에 그러니까 태양은 아직 지평선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이 점점 밝아지는 현상입니다. 방명은 총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인데요. 시민 방명, 항해 방명, 천문 방명으로 구분됩니다. 천문 방명은 그러니까 해가 천천히 올라오면서 하늘이 밝아짐에 따라 별이 사라지는 시기이고 항해 방명은 해가 조금 더 올라오면서 지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군사활동은 자제되는 시기이고 시민 방명은 해가 뜨기 직전에 거의 모든 사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습은 바로 시민 방명입니다. 방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해가 뜨기 직전에 하늘을 먼저 이렇게 밝아진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은 아직 지평선 밑에 있고 일주일 시간 전이지만 태양이 올라오면서 빛을 내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미리미리 하늘 색깔이 밝아지는 것을 바로 이제 방명이라는 것인데요. 방명은 하늘의 밝기에 따라 총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처음 방명은 바로 이제 천문 방명인데요. 이제 해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별이 사라지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항해 방명은 전혀 밝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둡기 때문에 군사활동이 자제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방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가 뜨기 직전에 하늘이 먼저 밝아오는 시점이어서 우리는 이 방명의 밝기를 통해서 입출 시간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침 해가 뜨기 전이지만 육안상 모든 건물들과 나무들까지 다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시민 방명에 속합니다. 시민 방명이 뜨고 나면은 그 말은 일출 직전이라는 걸 말하므로 아침 해가 곧 있으면 밝아올 것을 뜻합니다. 해 기둥이란 것은 마치 햇빛이 여기 있으면은 태양빛이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는 현상을 바로 해 기둥, 선필라이라고 합니다. 해 기둥은 낮은 고도의 태양빛, 즉 일출이나 일몰 직전에 낮은 고도 태양빛이 비추게 되면은 얼음 결정에 의해서 태양빛이 이렇게 반사됨에 따라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빛이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해 기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태양이 지평선 근처에 있으면은 태양빛이 마치 기둥처럼 위에 솟아오르는 현상을 바로 해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체온 현상입니다. 체온 현상이란 말 그대로 무지개 빛깔의 구름인데요. 비록 사진은 좋지 않지만 마치 구름에 무지개가 뜬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체온 현상이 생기는 원리는 바로 아까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빛의 회절입니다. 빛의 회절과 빛의 구절은 다른 것인데요. 건조군 혹은 고저군 등에 의해서 얼음 결정에 의해서 빛이 회절되면서 생긴 것인데, 건조군은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구름에서 무지개가 마치 구름을 기점으로 거의 일자로 보이는 것이 바로 체온입니다. 그 다음은 천조군인데요. 천조군랑 체온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체온은 일자 모양이라면 천조군은 마치 사람이 웃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천조군가 생기는 원리는 바로 태양이 뜨고 있을 때 태양 각도가 0에서 32도로 좀 낮은 고도에서 얼음 결정이 반사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즉 태양의 고도가 너무 올라가는 대낮에서는 천조군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빙정이 꼭지각 90도의 프리즘 역할을 하면서 태양빛이 여기서부터 90도 각도로 프리즘처럼 빛이 나뉘면서 보이는 것이 바로 천조군 현상입니다. 네, 체온과 천조군은 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체온은 빛의 회절이고 천조군은 빛의 굴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보다 작은 규모의 구름에서 일어나는 빛의 회절 때문에 무지개가 일자로 보이는 것이지만 천조군은 지평선 근처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얼음 빈정이 굴절됨에 따라 모양이 사람이 웃는 것처럼 아치형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체온처럼 특이하게 생긴 무지개는 빛의 회절, 천조군이나 일반 무지개 아니면 햇무늬처럼 둥그렇거나 아치형 무지개는 이제 빛의 굴절이 바로 그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대기과학 현상을 보려면은 이제 태양과 얼음 알기 그리고 이 물방울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대기과학 현상은 오로라하고 달 코로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달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달이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고, 또한 오로라 역시 태양 플레어가 지구에 도달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태양 없이는 우리는 대기과학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태양이랑 관련된 게 아니라 대기 오염물질과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틴들 현상입니다. 틴들 현상이란 마치 빛의 터널 혹은 태양빛이 마치 손전등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쉽게 말해서 입자가 같은 곳에 강한 빛을 쐬면은 나타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콜로이드 입자보다 조금 더 큰 입자에서 강한 빛이 쬐고 있을 때 마치 빛이 터널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틴들 현상입니다. 네, 틴들 현상은 굳이 햇빛이 있지 않아도 뭐 담배 연기 혹은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에다가 강한 빛을 쐬어도 마치 빛이 지나가는 터널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따지면은 에어로졸이 많은 날 구름 사이에 비추는 태양빛, 아니면은 뭐 건물에서 비쳐나오는 강한 조명에서 보는 것이 바로 틴들 현상입니다. 혹은 틴들 현상은 바다 위에 구름 떠 있는 상태에서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출 때 그 빛살 때 마치 하늘에서 비추는 손전등 같습니다. 그거 역시 틴들 현상이고요. 따라서 틴들 현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대기과학 현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대기과학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몰랐지만 하늘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재밌고 다양한 대기과학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늘을 보다 보면은 오늘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는 이제 실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통 무지개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아침만 떠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뭐 체온, 천정호, 썬덕 등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무지개들에 대한 세상 원리도 같이 배웠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매우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대기과학 현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